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연주입니다. 네, 오늘은 도시문헌학자 김시덕 박사를 모시고 한국 도시의 미래와 우리 지역 현안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또 오전에 함께 또 지역을 좀 둘러보지 않았습니까? 목포 오시니까 좀 소감이 어떠신지요? 오랜만에 오니 좋네요. 그 워낙 또 답사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이번에도 좀 목포 일찍 오셔서 좀 둘러보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어디 가보셨나요? 제가 2018년에 유달산 서쪽 서산 옹금지구 답사를 했었는데 그때 한참 유달산 케이블카를 설치하기 직전이었어요. 네. 막판 공사하고 그러면서 그 주변에 부동산 심리가 들썩이던 시점이었는데 갔다가 개인적으로 가벼운 봉변도 당했고 네. 재건축 관련으로 예. 그래서 그 뒤로 어떻게 바뀌었나를 체크하고 왔습니다. 근데 뜻밖의 안 바뀌어서 목포는 역시 그대로던가요? 변화 속도가 느리구나라는 좀 아쉬운 마음을 느꼈죠. 네, 오늘 저희가 우리 지역 현안 그리고 도시 재생과 관련된 좀 이야기를 해볼 텐데 그 전에 이 목포에 대한 좀 이야기를 좀 해주시고 싶은 게 있으시다고요. 그러니까 이 목포라는 도시가 어떻게 만들어졌나를 이해하면 네. 지금 왜 이렇게 작아지고 있는가를 이해할 수 있는 거라 참 큰 그림입니다만 네. 그리고 약간 강연 같아서 재미가 없습니다만 조금만 들어주십시오. 네. 원래 목포는 무안이었죠. 무안의 일부였다가 무안에서 목포가 쪼개져 나가고 그리고 신안이 쪼개져 나가면서 지금과 네. 같이 목무신이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 4대문이 조선인의 중심이었고 네. 그 외곽에 일본인들이 새로운 중심 만든 게 용산이에요. 그 충청남도 서천 같은 경우는 서천군이 있고 일본인이 떼놓은 게 장항인 거고 네. 마찬가지로 군산이 그렇고 동래와 부산이 그렇고 네. 무안과 목포가 그런 거죠. 그래서 목포가 떨어져 나오면서 떨어져 나온 것만으로 중요한 게 아니라 떨어져 나올 때는 물론 일본인들의 신도시를 만들자는 거였는데 호남선 종착역이 되고 네. 그 예전에는 지금하고 달라서 매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역에서 내려서 곧바로 항으로 갔거든요. 네. 그래서 조선반도, 한반도라고 하죠. 한반도, 조선반도에 실어나른 면화라든지 쌀을 그대로 실어날 수 있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일본으로만 실어나른 건 아니고 네. 중국으로도 실어날았습니다. 그때 중국은 공산당 중국이 아니라 지금 타이완으로 간 자유중국이죠. 그런 국제무역의 거점으로서 컸던 게 있습니다. 목포분들이 흔히 말씀하시는 한때 6대 도시였다고 하는 네. 제가 전국 어딜 가도 한때 몇 대 도시였다는 말을 많이 듣는데 통영가도 그렇고 마산가도 그렇고 여기 6대 도시였던 거는 그런 철도와 항구가 연결돼서 국제무역을 할 수 있는 종착점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네. 그러니까 근데, 박사님께서 그 도시를 얘기할 때 항상 중요하게 보시는 게 이 국제 정세더라고요. 국제 정세와 교통 두 가지죠. 당시에 그 중국의 입지에 따라서 또 우리가 또 발달된 도시 그렇습니다. 역사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여러분들은 이제 신의주, 서울, 부산으로 이어지는 라인이 영원 불멸하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네. 45년 8월 15일에 해방된 뒤로 한동안 부산항은 그냥 소강 상태였어요. 네. 그 대신에 인천, 군산, 목포 등이 화랑을 보였죠. 이거 왜냐하면은 일본 제국이 쪼개지면서 패방하면서 쪼개졌죠. 그러면서 메가더 장군이 이끄는 미군이 GHQ가 도쿄도 지배했고 한국도 지배하는데 이때 기본 전략은 한국과 일본을 분리시키는 거였습니다. 그동안 경제 일체였잖아요. 근데 일본의 힘을 빼앗은 게 먼저였기 때문에 쪼개고 그 대신에 자유중국이 지배하는 국민당이 지배하는 중국과의 교역을 강화하는 식으로 그래서 서해 바다는 자유무역의 바다였던 거죠. 네. 북한은 빼고 그래서 저보다 앞세대 분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마카오 신사 밀무역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죠. 네. 그 유명한 그 이광수라는 소설가가 예. 해방 후에 쓴 소설이 하나 있어요. 서울이라고. 예. 그 소설 쓰다가 납북돼서 중단된 소설인데 보면은 국민당 치하의 중국에서 북한 첩자가 들어와요. 밀무역상으로 네. 유지한 거라고. 그래서 한국 내에서 뭔가 작전을 벌였는 내용인데 그 정도로 자유무역이 있었던 네. 거죠. 그때는 목포, 인천, 군산 등이 성장을 하다가 49년에 국공내전으로 네. 공산당이 점령을 하면서 서해안은 자유무역의 바다 그 중심에서 최전방이 됩니다. 그때부터 다시 부산이 부활하죠. 네. 이건 뭐냐면 미국의 아시아 정책이 바뀐 거예요. 한국과 일본을 분리시키고 한국을 중국과 일본 사이의 거점으로 키운다는 거에서 네. 일본을 다시 키우고 중국에 맞서서 그리고 한국은 최전방이 된다. 네. 한국과 타이완은 동아시아의 거점 지역인 일본을 보호하는 장벽처럼 기능을 하게 되는 그 구조가 사실은 지금까지 이어져고 있는 게 네. 그러면서
무역 거점으로서의 목포의 기능이 상실된 것이 제 큰 틀에서 봤을 때에는 쭉 이어지고 있는 쇠락의 근본 원인이었다라고 이해됩니다. 네, 역사적으로 좀 큰 그림으로 좀 네, 살펴보긴 그렇습니다. 했는데요. 박사님께서 그 도시를 계속해서 답사하시면서 지금 지방 도시가 좀 직면하고 있는 게 인구 소멸 그렇죠.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많이 다루시더라고요. 예. 근데 좀 보는 시각이 달랐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인구 소멸, 지역 소멸 큰일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수순이다. 그렇죠. 이런 좀 얘기를 예.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도시라는 게 언제나 생자필멸 불교 용어를 빌리면 네. 나타났다가는 죽고 합니다. 이게 하루 이틀 일도 아니고 제가 늘 잘 드는 비유가 있죠. 경상도라는 지명, 전라도라는 지명에 들어있는 글자들을 보시라. 네. 경상도는 경주와 상주거든요. 그 두 개가 큰 도시였던 거예요. 네. 근데 지금 경주, 상주는 잘 안 보이죠, 인구적으로. 그렇죠. 대구하고 구미, 부산이잖아요. 네. 전라도는 어떻습니까? 전주하고 나주거든요. 나주. 예. 전주는 그나마 전라북도의 중심이고 요즘은 전라도의 수도라고 주장하시는데 무슨 그런 자체하더라도 예. 남도는 나주가 중심이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 나주 대신에 광주, 목포잖아요. 예. 다 구한말이나 일제 때 큰 도시들이에요. 근데 이거 자체가 판도 변화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봅니다. 나주의 판도를 뒤엎고 광주와 목포가 큰 건데 이 광주, 목포 분들이 요즘에 지방소멸 말씀하시면은 네. 그 말을 듣는 나주 분들은 또 어떤 생각을 하실까? 아. 또 무안에서 떨어져 나간 목포를 바라보는 무안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실까? 그러니까 그 생각 또 같이 하시면서 네. 자기 지역의 인구 감소 말씀을 하셔야지 네. 좀 공정하고 다른 지역 분들에 대해서도 공정성이 확보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 감소는 좀 오랜 사이클이 있다라는 사이클이 거죠. 있다고 하셨고 또 역사적으로 봤을 때 뭐 전쟁이 있고 네, 어떤 정책과 그렇습니다. 관련돼서도 예. 있지만 그 지금 저희가 체감하는 인구 감소에 대해서 좀 생각하는 방향이 다르더라고요. 아, 그렇습니다. 네, 문제가 아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거든요. 아닌 경우도 있다. 예, 제가- 어떤 경우입니까? 예. 그러니까 당장 목포 얘기를 들면은 구도심 말씀 드려볼게요. 네, 어제 와가지고 카페 들어가서 커피 한잔 하고 저 예. 카페에서 먹으면 좋아하니까 네, 근데 깜짝 놀랐어요. 목포 구도심이 쇠락했다는 지금 취지를 듣고 예. 마음에 가짐을 하고 왔는데 구도심의 커피값이 너무 비싼 거예요. 어, 이게 서울 강남 커피보다 비싸더라고요. 네. 아, 꽤 이분들이 비싼 데 가셨군요. 아니 그래서 안 갔습니다. 네, 그래서 아. 알아보다가 너무 겁먹어서 안 갔는데 아, 이분들이 정말 시급하면은 구도심에 젊은 사람들이 와주길 바란다면은 네. 일단 임대료부터 내리셔가지고 음식값부터 떨어뜨리셔야 할 텐데 아, 그렇게 시급성이 안 느껴지시나? 라는 생각. 이건 요즘에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났다가 네. 임대료 올랐다가 좀 이제 공실난데들이 공통적으로 벌어지는 현상이에요. 정말 급하시면은 임대료 내리고 음식값 내립니다. 근데 그렇게 시급하지 안 느끼는 분들이 네. 버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목도 부도심에 대해서 눈이 제가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요. 네. 아직 이분들이 기득권이 남아 있고 이걸 깰 생각이 없으신 걸로 보인다. 저희가 이 조사해 보니까 또 공실도 많고 상가도 좀 비어가고 있고 그 기존의 오래된 상인분들은 좀 어려움을 토로는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건물주인 상인분들과 네. 세입자 상인분들 차이가 있을 겁니다. 아, 공실이 정말 시급하면은 임대료를 내려서라도 받아야죠. 근데 아시겠지만 임대차법이 바뀌어가지고 네. 한 번 받으면 몇 년을 못 바꾸잖아요, 길게. 그러니까 아예 비우시더라고요. 네. 이거는 목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구도심들, 뭐 대구 동성론이 서울 뭐 명동이니 공실 많다고 하시는데 네. 공실을 임대료 내려서 받을 생각은 하지 않아요. 버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그게 또 세입자냐 건물주냐 이런 그렇습니다. 문제도 좀 있는 상황인데요. 인구 소멸과 지역 소멸에 대한 이 좀 개념이 그 정도의 다가오는 좀 크기가 대도시가 있고 또 그렇죠. 중소도시가 있고 또 뭐 농어촌이 있고 그렇죠. 또 뭐 도농 복합 도시가 그렇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따라 좀 다를까요? 와닿는 것이요? 그렇죠. 예. 다만 다릅니다만 제가 전 전국적으로 농산어촌부터 도시까지 다 보고 다니는데 예. 전체적으로 인구 감소의 시급성을 느끼는 지역민들은 뜻밖에 없습니다. 그런가요? 네, 하나밖에 없다는 거랑 예. 여전히 우리 도시는 인구가 늘 수 있다는 낙관론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우선 없다는 게 제 책에도 소개했습니다만 그 한동안 시끄러웠던 것이 귀농 귀촌을 통해서 인구 늘리자는 얘기가 많았거든요. 네. 한동안은 청년이 오길 바랬는데 요즘 새로운 제안들이에요. 차라리 실버 세대들이 건강하면서도 연금도 있다. 그러니까 이들을 받아들임으로써 인구를 늘리자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규촌 기능하려고 오셨어요. 그럼 이장님 찾아가잖아요. 네. 마을 발전기금을 내래요. 어떤 분이 그걸 전라남도로 돌아다니면서 수첩에 다 적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군청에 들이밀었더니 죄송하다고 확인하겠다고. 어떻게 보면 좀 기득권이 이미 좀 형성된 거예요. 상태에서 좀 들어가긴 쉽지 않은 네, 또 맞습니다. 그런 상황도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재밌는 게 특히 이제 주변에 공단이 만들어지거나 할 때 보상금이 나오잖아요. 네. 그 마을에 인정받지 않은 주민들은 보상을 못 받습니다. 근데 그 인정받는 기준이 100년인데도 있어요. 3대를 살아야 마을 주민이 된다. 네. 그런 규촌 기논을 정말 급하면은 받으셔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안 급하시다는 생각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촌 기논을 하더라도 그 마을 자체에 좀 인식이 좀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쉽지 않습니다. 그 박사님 책 내용을 봤을 때 저희가 그 도시의 확장보다는 이제는 그 컴팩트 시티, 그렇죠. 압축 도시를 좀 그렇습니다. 지향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서 조금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요. 예. 1차 혁신도시, 공공의 이전이 그랬고요. 네. 목포 같은 경우는 목포와 무안 사이에 걸쳐 있는 도청 신도시가 그렇죠. 무한정 빈 땅에 도시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버스는 점점 간격이 벌어지고 그리고 버스가 안 오다 보니까 다들 자차를 이용하고 그러다 보니까 길은 늘 막히고 네. 매연 나오고 사실 이런 그 도시의 승리를 쓴 에드워드 글레이저라는 교수가 계신데 미국에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가장 친환경적인 도시는 고층 빌딩 있는 도시다. 이제가 반대죠. 네. 흔히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의문이 드네요. 고층 빌딩이 있는 곳이 가장 친환경적이다. 가장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는 거예요. 아. 직주 근접. 가장 산속에 사는 자연인이 네. 가장 많은 오염을 배출합니다. 전기줄도 깔아야지, 도로도 놔야지, 상하수도 갈아야지 가장 많은 탄소 발자국을 남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도시에 밀집돼 있을수록 친환경적이고 그리고 인프라를 밀집해서 깔 수가 있습니다. 네. 흔히 사람들이 자기 도시하고 서울만 비교하면서 서울은 버스가 5분 안에 오는데 왜 우리 도시는 20분이 안 되냐? 네. 이거 서울과의 우리 차별이다 말을 하는데 그거는 인구가 10만 도시라도 밀집해 살면은 그 정도 5분, 10분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흩어져 살고 네. 해서 원도심을 버리고는 신도시를 만들어요. 예. 목포 구도심이 있고 하당이 있고 맞습니다. 남학이 있고 오령이 있는 것처럼. 저희도 계속 그 택지 개발, 뭐 우리 목포만의 문제는 네, 아니겠지만요. 그렇죠. 계속 신도시가 확장되면서 기존에 있는 인구가 좀 빠져나가고 그렇죠. 있고 원도심은 또 쇠락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렇죠. 인구도 또 안 들어오니까 인프라를 더 갖출 수가 없는 거죠. 네. 그 도시재생이라는 것이 전국적으로 시행됐지만 너무나 천편일률적이다라는 그렇죠. 비판이 있는데 여기에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천편일률도 천편일률이고 네. 그러니까 마을에 맞는 사업들을 해야 되는 게 기본 전제인데 네. 대전제로서 이런 형태의 기간이 정해져 있는 사업으로서 어떤 지역의 인구 소멸이나 감소라는 게 막아지는 문제인가부터 고민하실 필요가 있다. 물론 국가는 사업을 하는 조직입니다. 네. 그래서 굴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지역분들이 진심으로 그걸 너무 받아들이지 않으시면 좋겠다라는 약간 시니컬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네. 어떤 지역이 쇠락하고 성공하는 데는 근본적인 시스템들이 들어왔을 때거든요. 항구가 기능을 하게 된다든지 네. 뭔가 광맥이 발견된다든지 유전이 발견된다든지 또는 공공기관이 들어온다든지 이런 건데 네. 이런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길 깔고 주차장 깐다고 해서 그 도시가 갑자기 인구 확 폭증할 것인가. 저는 그런 기대를 버리시고 네.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느꼈던 거는 도시재생 사업의 가장 큰 효과는 네. 주차장 20년쯤 만드셨다. 돈 많이 들거든요. 주차장 정비에 좀 그 예산을 다 투입하고 다른 네. 역량을 키우는 거에 대해서는 좀 그렇죠. 미흡하다는 거죠. 그리고 예. 주민이 과연 역량이 키워지는 그런 무슨 요원인가? 거기 사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들을 역량을 기르고 하는 자체가 저는 약간 그 현지 주민들에 대해 무엄하다 생각해요. 제가 그 박사님과 좀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그 원도심에서 얘기도 했지만 그 도시재생의 성공 여부를 보는 걸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그렇죠. 여기에 대한 좀 저도 맞습니다. 다른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 성공이라는 게 그 지역에 외진이 많이 오면 성공인가? 근데 여러 지역을 많이 했고, 제가 특히 부산 같은 경우 네. 영도의 이송도 마을, 원래 이름이 이송도 마을인데 외진들이 많이 와가지고 마을 이름도 바꿔버렸어요. 신여울 문화마을이라고. 왜 마을 이름에 문화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했을 때 외진 많이 들어오고 맛집 미슐랭 가이드 들어올 만한 게 생기니까 성공이라고 네. 공무원들은 말하시더라고요. 근데 거기 살던 그 6.25 때 피난민들이거든요. 많이들 쫓겨났어요. 임대료가 올라서. 대부분 세입자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건물주 분들은
임대료가 올랐기 때문에 성공인 거예요. 네. 그리고 관광객이 많이 들어오니까 부산 다른 지역에 비해서 예. 그간 부산 서부 지역이나 영도 지역은 그런 관광 인프라가 없는 지역이라서 외진이 안 들어오고 고립된 지역이었는데 네. 개방성이 생겼으니까 성공했다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거기 살고 있는 어느 지역이든 건물주 땅주인 집주인대 세입자는 90% 1대 9인데 이 구에 대해서는 그게 성공인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그 지역에서 삶의 터전을 네. 잡고 살아온 그렇죠. 주민들이 정말로 삶의 질이 향상됐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삶의 질이 향상도 그러고 네. 거기에 살아남았느냐. 살아남았느냐. 거기서 밀려나 버리거든요. 예. 그런 경우 많이 봐가지고 특히 이송도 마을 같은 경우는 관련자들이 글도 많이 읽었는데 네. 분노를 하더라고요. 내 아는 할머니한테 쫓겨났다고. 그게 무슨 성공이냐는 거죠. 목원동을 봤을 때 목포의 원도심도 봤을 때 비슷한 처지인가요? 목원동은 다행인지 불행인지 아직 거기까지 안 간 거죠. 이건 목포의 한계이자 장점인 건데 네. 아직 그런 관광화 붐이 안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이 아실 만한 거는 광주 네. 양림동 펭귄마을 같은 거. 네. 거기는 이미 거기도 마찬가지로 원주민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밀려났거든요. 그 자리를 카페가 들어오고 네. 선교사 마을로서 재단장된 건데 아직 목포는 그 앞단계다. 목포는 아직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전에 저희가 좀 인지를 하고 그렇습니다. 네. 좀 더 계획적으로 그리고 네. 좀 더 은근하게 네. 차분하게 들어가야 될 수 있는 아직 시간이 있는 거죠. 네. 한국도시의 미래 책을 보면 그 박사님께서 3대 메가시티 예, 구상을 좀 내놓으셨어요. 이게 그러니까 도시를 바라볼 때 메가시티 그러니까 이 저희가 알고 있는 그 행정구역상으로 나눈 그런 기준들의 시나 군이 모이는 그 정도 기준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교통망이 연결되는 대서울권이 있고 네. 그리고 포항부터 여수, 순천, 광양까지 이어지는 동남권이 있고 네. 대전, 청주, 세종을 중심으로 뻗어나가고 있는 중부권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밖에 이제 몇 개의 소권역들로 소권들이, 예. 이제 이루어지는 건데 목포의 입지는 소권역에 속할 텐데요. 저는 전북 남부 서부 소권으로 보고 예. 있죠. 전남 서부 소권으로. 예. 이게 좀 더 입지가 탄탄해질지 아니면 좀 전망이 좀 궁금합니다. 이 전남 서부 소권이 이제 광주부터 목포까지를 좀 상정했거든요. 네. 인구가 폭증한다든지 사업이 번창한다든지 산단이 네. 들어온다든지 그런 가능성은 크진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려되는 것은 이 소지역주의가 굉장히 강해서 네. 이 내부에서도 몇 가지 문제들이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고 해결 전망이 안 보인다는 것들이 네. 이 전남 서부 소권의 미래를 좀 저로 하여금 네. 어떻게 보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죠. 네, 그 아까 앞서서 3가지 메가시티를 얘기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그냥 시와 인접한 시군을 묶은 것이 아니라 네네. 좀 나름의 분류 그렇습니다. 기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통이 어떻게 움직이고 사람들이 그 어떻게 교통을 따라서 이동하고 있는가 그거를 관찰해 보면은 네. 권역이 보인다는 거고요. 그거는 흔히 정치인들이나 행정가들이 말하는 거는 우리 시하고 우리 시를 합치자. 네. 우리 도하고 도를 합치자 이렇게 나가는데 그거는 한 지역은 대부분 도농복합입니다. 도시 지역도 있고 농사노촌도 있는데 네. 제가 관찰하는 바로는 도시민은 주변 도시민하고 관계가 있지 애정이 있지 네. 자기 지역의 농사노촌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근데 이거를 통으로 묶어버린다고 해서 네. 이게 기계적으로 묶는다고 해서 메가시티가 만들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도시끼리 초광역으로 가는 거고 네. 농사노촌의 이익은 또 따로 있는 거고. 근데 표는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 거죠. 옆 도시 사람이 나한테 표를 안 주기 때문에 네. 이 정치 행정가분들은 어쩔 수 없이 자기들의 이제 권역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가는 거지만 시민들이 거기에 휘둘릴 필요는 없으실 거다. 그러니까 기존의 행정구역의 좀 경계를 생각하지 않고 그렇죠. 그 기능적으로 좀 나아가는 것을 봤을 때 그 말씀하신 것도 도시를 그 면이 아닌 선으로 그렇죠. 봐야 한다. 이 맞습니다. 연장선으로 맞습니다. 보면 될까요? 맞습니다. 예. 특히 목포 같은 경우, 전남 서부 같은 경우는 예. 기존에 호남선이 만들어낸 문화권이 있었고 네. 그리고 경전선이 있었습니다만 그동안은 광주를 통해 왔었죠. 그러다 보니까 목포, 광주, 나머지 지역이라는 구조가 있었는데 네. 지금 경전선, 남해선이라 불리는 구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장흥이라든지 강진, 고흥을 잇고 있는 네. 이게 만들어지면 아마 광주를 패스하고 여기서부터 곧바로 순천으로 가는 라인이 새로 만들어질 거예요. 네. 문화권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면 아마 전남은 광주를 뺀 나머지 남해안 지역끼리 또 다른 형태의 메가시티까지는 아니지만 네. 광역 사용권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저희가 생각하는 건 통합도 얘기를 많이 하고 예, 있어요. 많이 지역 하죠. 현안으로서는. 예. 그래서 목포, 무안, 신안 예. 통합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좀 이야기가 나왔었고요. 하지만 지금 무안은 통합에서 좀 약간 네. 비껴나가는 그런 그렇습니다. 상황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이 통합 문제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게 1914년이 중요한데 네. 그때 많은 행정구역들이 지금처럼 됐거든요. 그때 만들어진 것들을 어떻게 재통합할 거냐 아니면 못하고 있다가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네. 대표적인 경우가 충청남도 같은 경우는 서산시가 있고 태안군이 있거든요. 네. 원래 같은 데였어요. 어. 근데 지금 서산은 오라 그래요. 목포처럼. 근데 태안은 우리가 가면은 서산의 외곽으로서 또 온갖 것 나쁜 거 줄 거 아니냐. 우리끼리 나갈래.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네. 이런 구조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전라도 같은 경우는 전주와 완주가 그렇죠. 네. 완전 같은 생활권이에요. 그리고 전주에 완주군이 세수가 나오는 거는 혁신도시인데 그거는 약간 떨어져가지고 완주 반대편에 있습니다. 이서면이라고. 네. 이러다 보니까 이건 붙이는 게 맞지만 완주라든지 무안도 그렇고 네. 자체적인 세수를 갖춰버렸거든요. 네. 그리고 중요성도 갖춰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끼리 전주나 목포의 외곽이 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밀려나는 시민도 받고 네. 폐기물 처리장 같은 거 받느니 우리끼리 10만을 달성할래로 가버리는 거죠. 초기에는 전주나 목포가 통합을 전제로 네. 많은 공공시설이나 이제 국가에서 따내는 사업들을 나눠줬었습니다. 그래서 혁신도시가 전주하고 완주에 걸쳐 있는 거고 네. 도청신도시가 걸쳐 있는 건데 그게 어떤 부분에서는 전주나 목포에게서는 독이 든 성배였다고 할까요? 아, 지금 도청이 또 무안에 있으니까. 사실 지금 예. 무안 도청 신도시는 대부분이 무안이잖아요. 네. 오령 계속 커지고 있고. 네. 근데 완주나 무안으로서는 기회죠. 특히 무안 같은 경우는 제가 이야기로는 예. 원래 목포는 없었고 목포 집만 있었고 우리 네. 원래 무안인데 목포가 일본인들이 키워가지고는 이렇게 커졌는데 우리를 흡수하려고 그런다라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무안으로서는. 네. 그거를 목포 분들이 이해를 잘 안 하시더라고요. 네. 그게 좀 놀라웠습니다. 그러니까 신안과도 약간 좀 그런 부분들이 그런 게 있거든요. 있죠. 계속해서 좀 얘기는 나오고 그렇습니다. 있지만. 하지만 이제 신안은 똑같이 목포처럼 떨어져 나온 거라서 입장이 덜하고 무안과 목포 관계가 중요한데 저는 그래서 지금도 무안이 한 발짝 떨어져 있다기보다는 네. 목포와 정말로 대등하게 통합을 한다면은 어. 가능할 수 있다고 봐요. 어. 이게 가장 좋은 사례는 충청북도 청주시와 청원군입니다. 네. 여기는 80몇 개 조약을 맺었고 정말 다 실현했어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네. 근데 마창진 통합이 있었잖아요. 마산 창원 진해. 예. 이때 창원 측이 약속을 많이 안 지켰습니다. 이게 좀 나쁜 사례가 돼가지고 전국적으로 지금 네. 많이 파토가 났어요. 어. 파토가 그렇고 많이 깨졌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이라도 무안은 자신감이 있어 보이거든요. 예. 공항도 들어왔지, 예. 도청도 들어왔지. 시승격을 좀 노리고 있고. 노리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목포와 통합하더라도 우리가 원래 무안이었고 목포는 무안 일부였고 네. 들어오라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통합을 추진해야 한다면 그 목포 중심의 그렇습니다. 어떻게든 주민들 좀 사고를 할 수도 있으니까요. 예. 예. 근데 목포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음. 그거는 여러 가지 봤을 때 저는 무안 입장도 좀 고려할 필요가 있지 네. 않는가. 서로가 좀 대등하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근데 목포 분들 만나면은 무안이 자꾸 고집 피운다 말씀하시는데 네. 그게 아니거든요. 무안은 무안들 입장이 있는 거고 예. 본인들은 본인들대로 고려 조선 때부터 오던 게 좀 억울한 게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도시분들이 이해를 안 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지금 김영록 지사가 네. 전남 특별자치도에 예, 대한 예, 예. 또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이것 역시 지역 소멸을 극복하겠다라는 명목으로 지금 추진을 하려고 예, 하는데 예.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경기 북도도 특별자치도 되려고 그러고 예. 좀 잘못하면 특별자치도가 일반 도보다 많게 생겼어요. 네. 특별히 너무 많아가지고 안 특별해질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정도? 네. 그 정도로 저는 정리할까요? 별로 큰 의미는. 큰 의미는 예. 없다. 최근에 또 화제됐던 게 네. 대구광역시하고 경상북도 행정통합 얘기였잖아요. 네. 사실 그것도 마찬가지로 경상북도에서 대구가 광역시가 되면서 나간 건데 대구가 자기의 특별권을 버리면 됩니다. 그럼 다시 대구시가 되면 되는데 네. 혜택을 안 버리면서 하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많은 경우는 통합은 특별자치도도 그렇고 네. 기득권이 있었던 기존의 시들이 좀 고집을 꺾으시면 되는 문제들입니다. 그러니까 통합을 추진한다는 것이 이제 지역에 좀 힘을 기르자, 경쟁력을 기르자라는 그렇죠. 취지에서 좀 추진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러려면 그러면 도시들이 내려놔야죠 좀. 내려놔야 되고 만약에 그럼 통합을 하지 않는다면 통합하지 않고도 이 도시 경쟁력을 키울 수가 있습니까? 도시의 경쟁력이 목포가 참 그런 부분에서 예. 안타까운 게 있죠.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목포 입장을 봤을 때 네. 전국의 많은 도시 대도시들은 60년대 70년대 사이에 주변의 군 지역들을
흡수하면서 거의 2배로 커졌습니다. 그 땅들을 가지고 지금 계속 돌리고 있는 게 각종 네. 산단이고 신도시거든요. 네. 서울 강남 같은 경우도 63년에 시흥군하고 광주군에서 가져온 땅 가지고 지금 돌리고 있는 게 강남 신도시예요. 네. 부산도 그렇고 부산 요즘에 새로운 미래의 땅인 기장군과 강서구도 예. 다 김해 땅이었고 양산군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이 목포는 안타깝게도 45년에 광복, 49년에 중국 공산화 이후로 성장 동력이 중단되다 보니까 네. 60년대에 확장을 못했어요. 사실은 그때 확장을 해가지고 지금 대불산단이 있는 영암 쪽, 그래서 흡수해서 그걸 강남으로 만들고 무안 쪽을 일부러 흡수합병해서 네. 여기를 그 목포 도심의 외곽으로 만들었으면은 굉장히 나름 짜임새 있는 도시가 됐을 겁니다. 영산강이 한강이 된다 생각하시면 편할 거예요. 그랬으면 목포는 서울 4대문처럼 네. 행정 중심이자 문화 중심으로 기능하면서 무안하고 영암 일부 지역을 같이 가져가는 네. 것이 했을 텐데 네. 이때 흡수를 못하면서 사실은 목포는 이제 개발할 데가 없어졌죠. 없어졌고 최근에 개발한 데가 이른바 말하자면 대양산단 같은 데인데 네. 가보면은 그게 산단으로서는 좀 아쉬움이 많습니다. 공장들이 막 돌아야 되는데 창고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장례식장 있고. 네, 그럼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이 앞으로 그 소권역으로서 좀 미래가 밝아 보이진 않거든요. 목포로서는 그렇죠. 예. 근데 무한분들에게 여쭤보면 또 다를 겁니다. 미래가 밝으실 거예요, 아마. 계속 지금 오래오 신도시 만들고 오르고 있어서. 네, 계속 그러니까 저희가 원도심 힘을 잃는 게 계속해서 외곽 그렇죠. 발전시키고 있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것들이 좀- 그게 무한의 힘을 기르게 된 거죠. 예. 저희가 또 지역 현안을 하나 더 짚고 나가자면 광주 군공항 이전에 대해서도 좀 어떤 시각을 가지고 계신지요? 일단 현실적으로 저는 현실주의자라 예. 광주 군공항 이전은 결국은 안 될 것 같고요. 너무나도 지금 소지역주의가 강하다 보니까 전남 지역이 예. 아마 쉽지 않을 거고. 네. 무안의 입장에서 좀 광주 군공항 받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예. 안 받으시겠다고 네, 그런 거 지금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강경한 입장인데. 예. 그 강경함을 꺾을 만한 요인을 광주시가 제시를 못 하고 있다 생각해요. 그런데 광주 분들 만나보면 네. 그 전라남도 다른 지역에 왜 이렇게 안 받은지 이유 모르겠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전남 지역에 입장이 있는 겁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그 군공항을 이전하는 게 더 뭐 지역 발전에 좀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 어느 지역 발전이냐인데 네. 무안의 입장에서는 무안 입장은 사실은 그렇죠. 예. 받은 대신에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거라서 예를 들어 최근에 한평군이 대신 받겠다고 했는데 예. 그 대신 30가지 정도의 조건을 내세웠거든요. 예. 굉장히 혁신적인 조약 내용들이에요. 산단 만들고 뭐하고. 네. 그게 만약에 무안에 실현된다면은 큰 게 될 겁니다. 근데 무안군은 지금 뭐냐면은 네. 우린 이미 도청소 돼지다. 그거 안 받아도 우리는 자생할 수 있다는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리트가 약한 거죠. 한평이나 공 이런 데에 비해서. 한편 저는 광주 분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려요. 네. 왜 도심에 공항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느냐. 서울 김포공항, 부산 김해공항, 청주공항, 청주는 약간 외곽입니다만 네. 대체로 도심이에요. 다 비행기 소리 들려요. 그 서울 강서 같은 경우도 개발이 안 되거든요. 네. 양천구 이런 데. 그래서 공항 공단 이런 데에서 창문 이중창 해주고 에어컨 돈 주고 그렇습니다. 네. 그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다. 가까운 일본 하네다도 그렇고 완전 도심이에요. 네. 도심 공항은 이상한 게 아니다. 그리고 원래 광주 군공항이라는 게 지금은 도심 한복판이지만 네. 원래는 광주시가 있고 송정시가 있고 그 중간에 빈 땅이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도시의 발전사를 보여주는 거라서 예. 사실 광주 도심분들 광주 군공항 가실 일이 없습니다. 별로 사실 보면은. 네. 그래서 그냥 가지고 계시면서 네. 이 국내선 좀 쓰시고 다시 네. 그 일본이나 타이완 정도 가시면은 아마 편리하실 거다. 네. 그래서 그래서 지역 발전이라고 할 때 어느 지역에 어떤 사람들이 발전하는 걸 좀 꼼꼼히 볼 필요가 있다. 네. 몽둥이를 안 된다. 그렇습니다. 그 광주 군공항 이야기를 할 때 이제 만약에 무안으로 이전하게 되면 그 동부권 네. 네, 그러니까 동남권 메가시티가 좀 더 강화되는 것이 가속화될 것이다. 이런 지적이 전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 부분을 조금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지금 전남 지역의 예. 경제력의 상당 부분은 여순강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분들이 지금 광주공항도 네. 오려 그러면 자차밖에 없잖아요. 예, 예전에는 경전선이 광주 도심 들어왔으니까 네. 편했는데 이제 멀어졌지. 송정 멀어져가지고 굳이 우리가 호남선 탈 이유가 없잖아요. 전라선 타고 올라가고. 네. 그런 상태에서 무안으로 가버리면은 너무 멀거든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SRT를 타거나 네. 고속버스를 리무진을 타고 예, 인천을 가거나 또는 가까운
가덕도 신공항을 가겠다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나는 전라남도 사람이니까 전라남도 공항만 이용해야지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요. 네. 그 동부권, 서부권이 있는데 네. 오히려 지금 메가시티 구상안을 듣고 좀 이야기를 들어보면 동서부권이 좀 더 멀어지는 것 같아요. 더 멀어졌습니다. 예. 전 그게 경전선의 광주 시내 구간을 폐쇄시키고 네. 완전 돌려버리면서 광주의 동부 지역이 힘을 잃어버린 게 크다고 봐요. 네. 전남 동부분들이 서부로 올 일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가속화시키는 게 예. SRT가 지난해부터 순천으로 들어왔죠. 그러니까 병원을 일을 보기 위해서 네. 광주로 안 오고 서울 수도로 가는 겁니다. 또는 부산대병원으로 가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경전선이 서부 경전선은 개량이 안 됐고 동부는 개량 끝났거든요. 네. 도로도 잘 돼 있고. 그러니까 나는 같은 도니까 이렇다라는 거는 정치적으로는 존재하되 생활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뭐 궁금한 얘기도 했지만 또 계속해서 이어서 좀 교통 얘기를 해보자면요. 도시의 발달에 있어서 좀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철도역, 버스 정류장, 그 버스 터미널 그 위치 자체도 도시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맞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좀 그런 얘기를 하신 거죠? 그 역이나 터미널에 빠지면은 예. 그 지역의 쇠퇴는 확정적이 됩니다. 네. 그 보통 지역을 보면 그 외곽 지역을 좀 개발해서 역을 좀 이전시키는 그렇죠. 경우를 많이 봤는데 일단 목포역 같은 경우에는 원도심에 지금 있습니다. 맞습니다. 터미널을 옮겨왔지만. 오랜 시간 좀 지키고 있는데 목포역을 봤을 때는 지금 어떻습니까? 목포 구도심이 그나마 지금 상태만큼 버티고 있고 예. 관광지로서 부활할 가능성이 생긴 것도 목포역이 위치를 안 바꿨기 때문에 생각해요. 역을 위치로 다른 곳으로 외곽으로 뺀 지역들은 네. 상당히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목포 지금 구도심은 역이 있고 MBC가 있어서 네. 그나마 이 수준을 버텨주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북이 많이 새롭겠다고 느끼시겠지만 네. 지금 잘 버텨주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상당 부분 목포역의 힘이 커요. 네. 그 도시의 활력에 있어서 대중교통 이런 부분 차지하고 있는 의미가 좀 뭐라고 보시는지요? 사람들이 자차를 이용한다고 하지만 네. 결국은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그 고령자들에 대한 운전면허 반납제도도 이게 나오잖아요. 네. 실제로 노인성 치매에 의한 교통사고가 많이 나고 있거든요, 세계적으로. 선진국은 고령화가 필연적입니다. 네. 이 상황에서 결국은 대중교통으로 가는 거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병원도 가셔야 되고 관청도 가셔야 돼요. 예. 이 상황에서 여전히 내가 젊으니까 운전할 수 있으니까 생각하셔가지고 네. 도로만 깐다든지 외곽에 신도시 만들어도 상관없어 하는 거는 당장 한계 도달합니다. 당장 지금 전원주택에 나가셨던 분들이 병원 때문에 돌아오고 계세요. 대도시로. 그런 부분에서 규동이 문제가 있는 건데 네. 결국은 압축시켜가지고 예. 그 압축된 상태에서 대중 인프라를 깔아서 여기 병원도 집결시키고 네. 그렇게 하는 게 지금 그나마 지방 소멸을 막을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컴팩트 시티에 네, 또 거기에 만들어야 교통 돼요. 시스템을 예. 잘 구축하는 그렇죠.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컴퓨터 시스템을 만들면 교통 시스템이 예. 만들어지고 예. 병원도 직결시킬 수 있어요. 그러면 인구 5만 10만이라도 돌아갈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처럼 계속 신도시를 만들고 역을 외곽으로 만들어도 네. 우리 도시는 위대하니까 인구가 늘어날 거야라고 네. 지금 많은 분들이 믿으시는데 그런 미래는 아마 없을 겁니다. 그 또 저희 전남도가 목포역 남아까지 예, 예. 네, 트램을 도입하겠다 이런 예. 의견을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트램. 예, 트램. 대전도 트램이고 예. 울산도 트램이고 서울도 트램 한다고 합니다만 비용이 상당하던데 그 가치가 있을까요? 저는 그 가치가 없다고 보고요. 트램은 대부분 실패할 거고 예. 트램은 열차가 아닙니다. 왜 특히 지하철도 실패할까요? 아니고 예. 이게 도로를 한 노선을 먹고 들어가야 돼요. 그것 때문에 결국은 구체화된 사업에 들어갈 경우에 예. 그 그간 그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반발이 상당해질 겁니다. 실제로 안타까운 얘기지만 대전에서는 트램을 놓으려고 노선을 깔다가 어느 상업 구간을 지나가는 문제로 상인들하고 충돌이 생겨서 네. 공무원 한 분이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됐어요. 그 정도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 대전이나 세종 같은 경우 내세운 게 BRT라고 네. 바로타라고 바로타, 간선 버스제로 도입했는데 네. 상당히 반응이 좋아요. 간선버스제 이 바로타, BRT의 장점은 뭡니까? 가장 큰 장점은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정치성을 보장해주면서 그것도 어느 정도의 버스 중앙차로제 같은 건데 그러면서도 트램이 돈이 덜 들고 네. 버스는 유지비가 덜 들거든요. 예. 지금 철도나 도로가 마찬가지인데 특히 터널 같은 게 있을 때 지금은 한국이 그래도 돈이 있으니까 좋습니다만 이게 정책에 들어갔을 때 네. 유지 보수비가 상당할 겁니다. 3, 40년 뒤에 일본에서 하는 얘기지만 예.
인프라 살생부를 만들어야 될 거예요. 예. 터널 같은 걸 지자체가 유지할 수 없어요. 인프라 살생부 이 단어도 좀 예. 저는 좀 인상적이었거든요. 아마 곧 들리게 될 거예요. 예, 조금만 더 좀 설명을 예. 해주신다면요. 터널이나 교량 같은 것은 네.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예. 계속 손대지 않으면 지하수가 흘러내리고 갈라집니다. 네. 이걸 보수를 해야 되는데 예. 어느 시점이 되면 이용객이 적은데 이걸 왜 보수해야 되느냐. 도로 막아버리는 일이 생길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지자체들이 네. 특히 선거 때마다 자꾸 도로 놓고 터널 뚫으나 그러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의 세금을 위해서도 어느 시점에서 적절히 중단시켜야 될 겁니다. 아, 이 적절히 인프라를 중단시킨다는 말이 저는 조금 충격적이었는데 왜냐하면 보통 생각하기에는 도시를 살리려면 네. 인프라를 계속 구축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일반 저와 같은 시민분들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제가 예. 느끼는 게 아직 인구 감소에 대해서 네. 절박감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시민들이. 아, 정말 절박감 느끼면은 이미 준비 좀 해야 돼요. 근데 여전히 신도시 만들고 터널 뚫고 길 뚫고 하면은 사람이 올 거야. 라고 믿으신 자체가 네. 전 약간 나이브한 인식이라고 보는 겁니다. 제가 느끼는 위기감은 좀 더 긴박해요. 네, 그러니까 인구 소멸에 맞춰서 우리의 인식도 예. 네, 컴팩트 시티를 구축하고 그렇습니다. 그 안에서 효율적인 인프라를 그렇습니다. 구축하는 게 중요한 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도시 재생하고 신도시 만들면 네. 우리는 내가 기억하던 어릴 때처럼 예. 돌아올 수 있다고 믿으시는 게 그 네. 인식부터 바꿔야 된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가 감소하고 지역 소멸이 큰일이래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엄청나게 체감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아니라는 지적이시네요. 그래서 제가 모 예. 도시 가가지고 예. 어느 사업 도시인데 가서 택시 기사분하고 얘기하다가 여기 신도시 새로 만들고 있는데 네. 저거면 인구 뭐 미분양 나고 인구도 줄고 있는데 어떻겠습니까 했더니 네. 아니라고 계속 밖에 만들어야 된다고. 그래서 어. 자꾸 인구가 들어와서 는다고 도시가 크는 거라고. 예. 여전히 발상이 앞세대에 머물러 있어요. 네. 근데 현실은 이미 감소로 들어가고 있고 이게 언밸런스입니다. 네. 이 언밸런스, 그러니까 정치 행정가 분들이 자꾸 개발 얘기하는 게 네. 본인의 독단 주장이 아니에요. 시민들이 여전히 언밸런스한 사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거를 표출할 뿐인 거죠. 그러니까 시민분들이 스스로가 좀 위감을 느끼셔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그 박사님께서 인구 그 감소 대책으로 좀 제시한 4가지가 있었는데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해야 한다. 여성이 살기 좋아야 한다. 그리고 비건과 한라를 제공해야 한다. 또 이민 사회로의 전환 이렇게 4가지인데요. 비건과 한라를 허용해야 된다. 이게 좀 저는 좀 인상적이었어요. 허용이라기보다는 그때 지난해 새만금 잼버리 사태인데 네. 그때는 제공해야 된다. 예. 그 제공이 해야 된다는 게 어떤 의미였냐면은 그분들은 일하러 온 게 아니라 본인들이 돈을 내고 참가하러 왔는데 네. 그 참가자들에 대해서 비건과 한라를 제공을 못했어요. 행사 당국이. 네. 이거는 기본적인 실패인 겁니다. 그러니까 찾아오는 손님에 대해서도 그렇게 제공을 못하고 다양성을 존중 네. 못하니까 그 가끔 이제 연예 프로그램 보다 보면은 그 이슬람 노동자들에게 돼지고기 먹이려고 굳이 막 억지로 끌고 가잖아요. 이런 폭력 사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건 폭력 사태입니다, 거의. 저희가 그 원도심 통장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었는데 그 새롭게 인구 감소가 되니까 유입이 필요하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들 느끼고 계셨거든요. 근데 어떤 유형의 이제 인물이 유입이 돼야 될까 해서 외국인을 원하는 분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예, 여기에 다 대해서 청년들이 좀, 와야죠. 예, 그런 인식에 대한 좀 변화도 필요하겠죠. 그렇습니다. 예, 청년은 여러분이 원하시는 형태의 아주 노골적으로 말해서 가임기 여성이 오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잘 오지 않을 겁니다. 인구가 오- 계속 늘어날 네. 수 있게. 오자마자 해야 될 일은 너무 많거든요.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부하가. 그 경로도 해야지, 출산도 해야지, 일도 해야지. 오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버 세대가 오라는 건데 네. 오면 분명히 가치관 충돌이 생겨요. 그래도 되돌아가거나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가 그걸 많이 겪은 사례인데 그래서 유일하게 오려고 하는 분들은 외국인 분들입니다. 네. 이미 전라남북도는 공이 외국인 인구가 많은 곳이에요. 네. 이미 다인종 국가가 돼 있습니다. 여기는. 그 전북특별자치도가 그걸 잘했어요. 네. 이민자들에 대해서 비자권을 발급할 권한을 지사한테 달라고. 전 그거는 특별자치도가 할 수 있는 거라 생각해요. 예. 그 정도 각오가 있어야 된다 생각하는 거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와서 우리 농촌 질서에 흡수돼가지고 네. 그냥 n분의 1로 있길 바란다는 것은 뭐 그런 일을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네. 그 외국인, 우리 새로운 좀 구성원들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인식도 좀 필요한 것 같은데요. 저희가 목포도 그렇지만 계속해서 저희 얘기하는 게 일자리가 있어야 되고 청년이 들어와야 된다. 이런 정책들을 계속해서 펼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희가 일자리 창출, 산업 개발과 관련해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요. 네. 안타깝지만. 예. 결국은 이제
공장도 지어달라는 건데 산업시대적 이식으로 그리고 해남의 솔라시도시티 같은 경우를 다녀왔습니다만 네. 태양광 패널을 거의 한 리단위만 깐 다음에 아파트 단지 만들고 산단 만들고 네. 대산센터도 유치하고 콘도도 만들고 솔직한 느낌으로는 콘도는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나머지 지역들은 쉽지 않다. 그래서 이 현지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발전한 전력을 가지고 대도시로 보내지 않느냐. 그 공단들 왜 우리가 보내냐. 글로 와라. 우리로 와라. 네. 그런 말씀하시는데 그런 논리였으면은 석탄이 생산되는 강원도에 산단이 만들어졌어야죠. 그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산업이라는 예. 게. 사람들이 안 오려고 하기 때문에 안 오는 건데 무조건 국가 차원에서 네. 기업들을 등을 떠밀어 가지고 공장을 만들려고 해서 만들어질 것인가? 네. 한번 대양 산단 가보시길 바래요. 그렇게 억지로 산단을 힘겹게 만들었을 때 실체가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저는 갔다가 좀 많이 안타까웠는데 네. 목포에 그나마 없는 빈 땅 가지고 산단 만들었는데 좀 더 생산적으로 돌아가길 바랬거든요. 네. 근데 그런 활기가 좀 덜 느껴져서 목포도 그 정도입니다. 근데 나머지 전남 서부 지역이 어떨까는 조금 더 진지하게 심각하게 생각해 보시라. 그럼 일자리나 청년들을 그래도 유입하기 위한 노력들은 계속 이어질 것인데 이어지겠죠. 저희 목포 서남권이 좀 살아남기 위한 정책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럼? 결국은 지금 두 가지밖에 없다고 봅니다. 네. 이번 이제 대불산단은 남겠지만 예. 이 농업의 현대화 가 필요하고 농업의 현대화. 네. 하나는 역시 관광이죠. 음. 관광이 큰 효과는 못 낼 겁니다. 네. 하지만 제주가 보여준 것처럼 네. 정말로 관광이 집중적으로 성공하면은 인구가 느는 효과가 나요. 제가 예전에 제주 모 방송국에 이제 강연하러 갔었습니다. 네. 인구 감소 시대 제주의 미래에 대해서 말해달라고 해서 갔었는데 조사해보니까 인구가 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늘고 있는데 예. 인프라가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물이라든지 제주가 물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반대를 보시라. 근데 이런 경우가 예를 들어 강원도 같은 경우도 일부 지역에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전남 서부 지역은 아직 목포도 포함해서 관광지로서 완벽하게 주목받고 떠버린 곳이 없습니다. 네. 군산만큼도 못 간 상태예요. 냉정하게 말하자면. 네. 그래서 정말 진지하게 목포를 비롯한 이 지역들이 관광지로서 주목받아서 네. 군산이나 제주급으로 갔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 네. 그런 가능성이 없진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목포가 가지고 있는 그간 발전이 정지되다 보니까 예. 가지고 있게 된 결과적으로 이 문화 자원들이 어마어마하거든요. 네. 이건 전국의 어느 도시에 비교하든 동아시아의 어떤 도시와 비교해도 경쟁이 될 만한 수준입니다. 네. 그러면 그 원도심을 살리겠다는 노력들이 저희가 목포 말고도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새로운 인구 유입보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좀 더 활용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세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에 인구 계산을 할 때 상주인구로만 보진 않아요. 다들 지금 힘들거든요. 선진국들은. 그래서 계절 인구라든지 네. 유동 인구로 같이 계산을 합니다. 네. 그건 이제 정책도 필요한 거죠. 그 원래 나의 고향 출향민이 다시 돌아온다고 하죠. 아, 그렇죠. 그분들의 역할도 있을까요? 맞습니다. 예. 그 제주도 같은 경우가 그게 강한데 네. 완전히 외지인이 와서 뭐 청년몰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네. 현지인들하고 너무 생각이 달라서. 그렇다고 현지에서만 사신 분들이 사업을 하거나 하면은 외부 감각을 모르기 때문에 많이 실패를 합니다. 흔히 말하는 촌스럽다는 개념이 벌써 나타나요. 네. 근데 이걸 극복할 수 있는 그 대안이 현지인으로서 출향을 했다가 돌아온 사례입니다. 네. 이분들이 사업을 해서 성공한 사례를 전국적으로 꽤 보고 있어요. 근데 이분들을 무슨 도시 재생 사업을 하니까 가라가 아니라 네. 내가 연고가 있고 내 고향이 좋으니까 내가 외지에서 배워온 걸 한번 적용해보고 싶다. 네.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 경우는 꽤 성공을 해요. 그리고 기반이 있다 보니까 스무스하게 스며들어갑니다. 네. 그 지금 목포의 원도시 목원동을 봤을 때는 그 일단 외지인이 왔다가 나가는 경우는 있지만 출향민들이 많이 들어오는 편은 아닌 것 같거든요. 아직 흔적이 잘 안 보이죠. 예. 그런 부분을 좀 이끌어내기 위한 좀 정책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무조건 외지인 청년들 와라보다는 출향민들 자녀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금 더 면대면으로 어필을 많이 하고 네. 이분들에게 맞는 방식으로 사업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하나는 구도심 임대료 좀 더 내리시고요. 구도시 임대료 예. 내리는 거요. 좀 여전히 저는 공실이 네. 많은 이유가 예. 뭐 딴 것보다 네. 여전히 임대료가 덜 내려가는 이유도 있다 생각해요. 그건 전국적인 공이 보이는 현상입니다. 네. 근데 저희가 빈지 문제를 다룰 때 이 임대료에 대한 좀 시선이 좀 딜레마가 있습니다. 방치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뭐 어쨌든 임대료, 집값에 대한 좀 네. 기대감과 이런 그렇죠. 것들이 좀 상충하는 것 같은데. 예. 그 전국적으로 구도심 봤을 때 예.
최근에 유행이 있다 보니까 구도심에 살고 싶어하는 분들이 계세요. 젊은 분들이. 실제로 오고 싶어 하는데 네. 막상 보면은 집 인프라가 부족한 것도 부족한 건데 너무 비싸대요. 집값이 안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부터 좀 이건 행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예. 그거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들어옵니다. 그 아까 전에 좀 묻지 못한 게 있는데요. 그 소지역주의 얘기를 했었는데 예. 저희가 그거 다루셔도 되겠어요? 네. 네. 그 뭐 서울 선언에서도 그렇고 이제 서울공화국이란 좀 단어를 네. 좀 쓰시기도 하셨잖아요. 그런데 또 이 소권역, 소지역에서도 그런 좀 제국주의를 보이고 있다 이런 지적이신 거죠? 그렇죠. 음. 그 청주 네. 청주공화국이란 말이 있고 네. 청주의 이익이고 충청북도의 이익이라는 생각이 있어요. 또는 전라북도는 전주공화국이란 말이 네. 이건 검색하면 나오는 거라서 우리 인용합니다. 목포는 어떻습니까? 목포는 예. 무한히 왜 통합한다고 안 하겠습니까? 아. 목포가 더 많은 걸 내려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저는 부산에 가서 그런 말을 하는데 원래 그 지역은 동래라는 데였고 네. 그중에 외관이 만들어지면서 부산이라는 게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해방됐을 때 시 이름이 동래시가 됐었어야 돼요. 부산시가 되는 건 좀 안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지역에 목무신이 통합한다면은 네. 그 통합시 이름은 아마 무안시가 된다 생각해요. 어. 무안시 중에 원도심, 근대 원도심으로서의 목포구 정도가 있는 게 네. 이게 여러 가지로 격이 맞다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목포 분들이 내려놓을 각오가 돼 있느냐. 네. 아, 그거는 또 이제 각자 우리가 예, 목포 분들이 그런 이야기 없으시 주민분들이 보시더라고요. 생각을 좀 예. 해봐야 되는 그런 문제가 거에 목포 되게 딴 지역 분이 바라보는 예. 목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역주의라고 보이는 거죠. 네. 저희가 뭐 전체 도시의 이야기 좀 다 다루기 시간이 그렇죠. 좀 부족하긴 했지만요. 도시 재생 정말 몇 년 동안 그냥 수십억 원을 썼다고 그렇습니다. 다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십억으로 안 됩니다. 예, 이 도시가 활력을 얻는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좀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예, 예.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아나운서 분께서 예. 소지역주의를 말씀하셨는데 네. 늘 보면 전국적으로 다 그래요. 우리 지역이 뭔가 문제가 있고 청년이 빠져나가는 건 서울 때문이다. 그런데 예를 들어 자기 도시가 주변 농산어촌에서 인구를 빨아들이는 말씀은 아무도 안 하세요. 우선 저 멀리 서울이나 부산을 바라보고 비난을 하기 전에 본인 도시가 어떤 역할을 그간 해왔는가, 이 도시의 성공을 위해서 주변 지역이 어떤 희생을 했는가를 보고 수평적으로서 관계를 개선하시라. 그 다음에 연대를 하고 공동으로 서울이든 경기도든 부산이든 1대1로 맞서야지. 그래야 싸움이 겨우 될 수 있는 거다. 네. 근데 이렇게 내 도시가 제일 중요하고 내 도시가 살아나는 게 지역 활성화고 내 도시가 사라지면 소멸이고 하는 식으로는 서울이나 부산 같은 대도시에 각계격파당한다.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박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김시덕 박사와 함께 한국 도시의 미래 그리고 우리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진정한 민에서 우러나오는 피어나는 도시 재생을 바라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